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했던 그 평년 수학량, 평년 착과량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그것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15점짜리입니다. 그것만 극복하면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설명했던 걸 가지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큰 갈로 하고 곱하기 b분의 c 해서 제가 설명했던 것을 한 번 더 들으시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거기서 뭔가 개념이 안 잡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질문하면 그것만 풀리면 이 평년 수학량 구하는 것은 15점이 왔다 갔다가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알면 15점, 모르면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15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 3, 4일 정도 걸려서 15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면 문제를 기존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거기서 그닥 어렵진 않구나. 왜? 개념은 어려운데 문제는 그냥 그 미가입이다 가면 꼽혀치고 있는 것만 가지고 3으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이론은 어려운데 문제 풀기는 더 쉬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총 10개의 카테고리를 나누었단 말이죠. 나눈 이유는 우리가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제 우리는 농작물 파트를 하고 있는 농작물 파트. 그 다음에 무슨 파트죠? 지금 공부하는 것이 농작물 파트는 농작물. 그 다음 뭘 배울 거죠? 가축, 그 다음에 4대 시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럼 농작물 중에서 이제 공부했던 것을 잘 살펴보시면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뭐죠? 논작물, 그 다음에 밭작물, 그 다음 적과전. 자, 적과전이 형님이라면 그 적과전의 동생이 누구죠? 과수 12종. 또 유사한 형태가 또 있는데 이게 오복무감이라고. 과수는 이게 전부 다예요. 적과전 품목에는 뭐가 있죠?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제 배울 과수 12종과 그 다음 오복무감은 평가 방법이 달라요. 잘 보면 평가 방법이 왜 다르지라고 봤을 때 그 작물이 가지는 그 과수가 가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 담보, 보험료를 무엇을 담보하기 위해서 내는지만 알면 그것이 그대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밭작물 중에서 생산비 밭작물. 생산비 밭작물. 밭작물인데 그냥 밭작물이 있고 생산비 밭작물이 있구나. 평가 방법이 다르구나. 생산비 묶음으로 해서 한 묶음으로 한 것이 이제 원예 시설 작물. 원예 시설 작물과 버섯 작물. 이 세 가지를 묶어 놓은 거는 평가 방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묶은 거예요. 이론서를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다시 평가 방법이 비슷한 끼리 묶어 놨단 말이죠. 이거는 거의 동일해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이 인삼. 그 다음에 농업 수익 감소 보장.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70점이 이 속에서 나온단 말이죠.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위치에서 이제 과수 12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자. 틈틈이 내가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되시면 문제풀이로 가보세요. 문제풀이에서 해보시면 고민을 30분, 1시간 정도 하면서 답을 보기를 바랍니다. 왜?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탁 했을 때 무릎을 탁 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늦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시고 문제 풀고, 어차피 문제 풀이는 제가 갖다가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자력으로 좀 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 과수 12종을 제가 적과전 품목할 때는 어떻게 했죠? 이것이 복잡하니까 21가지 법칙으로 하나하나를
적과전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담보가 있지, 적과회는 뭐가 있지 하면서 하나하나를 나누었단 말이죠. 나눈 것을 이제는 그러지 말고 이제 과수는 12종인데 이걸 과수 12종은 한꺼번에 12종을 다다 공부하려니까 여기도 세 묶음으로 나누는 것이 훨씬 공부하기 좋더라는 거죠. 과수 12종을 하나, 둘, 셋 나누자. 그래서 우리가 야구할 때도 1군 선수가 있고 2군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1군으로 하자. 그 다음에 이거 2군으로 하자. 3군으로 하자. 라고 나눈 거예요. 누가 나눴죠? 제가 나누었습니다. 왜? 공부하기 좋거든. 그러면 1군을 나눈 데는 1군에는 뭔가 특기가 있지 않을까? 그죠? 있습니다. 그래서 1군의 품목이 어떤 게 있죠? 포, 복자, 망감류. 감귤은 망감류가 있고 온주밀감이 있습니다. 온주밀감은 다음에 배울 오복무감 할 때 감귤이 온주밀감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포복자와 망감류도 이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 형님이 누구라 그랬죠? 과수 15년 형님이 적과전 품목이에요. 적과전 품목이 다른 품목과 다른 특징이 가장 강력한 게 뭐죠? 다른 품목하고 다르게 적과전 품목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두 번 지급한다. 맞죠? 두 번 지급. 또 하나는 정권 착과수 조사하죠. 정권 착과수 조사를 한다. 착과조사는 의미가 크죠. 왜냐하면 보험을 가입하고 난 뒤에 현장도 가지 않고 가입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난 사고 났을 때 가서 그때 부랴부랴 개수도 헤아리고 무게도 측정한단 말이죠. 근데 착과조사는 워낙 비싸단 말이에요. 사과 배 담금 뜰고 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매달려 있는 한 나무에 몇 개가 있지를 착과조사를 사고와 관계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러면 1군의 특징이 바로 고스란히 포복자도 망감류도 뭘 한다? 정권 착과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착과수 조사하는 품목을 모두 쓰시려 하면 몇 개죠? 사고 문제는 이렇게 나왔죠.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정권 착과수 조사하는 품목은 8개잖아요. 그죠? 이 착과조사는 사고와 관계없이 착과조사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수익과 관련이 되죠. 그렇죠? 우리 수익과 관련이 되죠? 왜? 사고 나지도 않았는데 가서 착과조사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품목들이 늘어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야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 자, 그러면 2군은 어떤 걸 분류하느냐? 2군은 좀 큰 놈이더라. 적으세요. 큰 놈이라고. 요거는 무슨 놈? 요거는 네. 그래서 과수가 생각나는 것 중에서 좀 크다 했을 때 우리 밤은 좀 적어 보이지만 밤송이로 평가하기 때문에 밤과 비슷한 것이 호두, 그 다음 큰 것이 참다래, 또 하나는 유자, 작은 것은 매실과 비슷한 것이 살구, 그 다음 오미자, 대추.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요거는 크다 보니까 개수도 파악하고 무게도 파악한다. 근데 작은 것은 개수는 파악할 시간이 없어. 오직 그냥 두두둑 따가지고 한 나무에 대추를 하면 딱 표본주에서 하면 이게 개수가 엄청 많아요. 그냥 반만 해, 반만. 그래서 2분의 1 조사. 2분의 1 조사라고 하면 수확량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수확량 구할 때는. 그죠? 반만 했으니까. 반은 곱하기 2로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요 품목들. 작으니까.
개수는 헤아리지 않고 오직 무게로서 평가를 합니다. 이 전부 다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자 이죠. 자, 적용 품목은 뭐라고요? 포, 복, 자. 망감류해서 1군으로 보자. 특징은 착화조사라더라. 2군은 좀 큰 놈, 밤, 호두, 참다래, 유자. 유자도 크죠?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 매실, 3군은 살구, 대추, 오미자. 이게 이론서대로 적어보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묶음을 1군, 2군, 3군 해야 암기하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농작물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피해율을 산정하는 사람이에요. 피해율. 피해율 중에서 핵심이 뭐라고요? 수확량을 구하는 거다. 수확량. 그래서 수확량을 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해 봤다. 수확량 잘 보세요. 그럼 1군, 2군, 3군으로 나누었다. 그럼 특징이 뭐가 있을까?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박스단 말이에요. 이 박스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물어보면 답을 주면 돼. 정권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뭐 한다고요? 착과수 조사를 하잖아. 수를 헤아립니다. 수를. 몇 개가 있는지 착과 조사합니다. 그 다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라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감소됐을 때 추가로 10%를 보장해 줍니다. 이게 어떤 품목이 있느냐 중요하겠죠. 수확량 감소했을 때 추가 보장. 왜? 돈이 비싸기 때문에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 추가 보장 10%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주는 품목은 포도, 복숭아, 망감류다. 자두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자늘하고 자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포복, 감귤, 망감류 이렇게 해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해주는 품목은 이렇게 돼 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배울 감귤의 온주 밀감도 10% 추가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감귤의 플러스 온주 밀감, 자늘하고 빠지고 감귤의 온주 밀감 이렇게 정확하게 해놓으면 완벽하게 아는 거겠죠. 10% 추가 보장하는 품목은 포도, 복숭아, 감귤 중에서 망감류 그리고 온주 밀감이다. 자두는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수확량은 어떻게 구했죠? 수확량은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뭐 했는데 이것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공식으로 그냥 수확량은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소량 합계 이렇게 해놓으면 보기는 쉬운데 나중에 품목을 막 섞어놓고 시험에 나오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된다. 포도가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죠. 그러니까 혹시 봉지 씌우기 한 거 본 적 있나요? 봉지 씌우기는 왜 할까요? 봉지 씌우기. 봉지 씌우기를 하면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다. 둘 중에 하나 어느 게겠습니까? 효과가 있겠죠. 벌레를 막아주고 비가 와서 당도도 해주고 해서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그죠? 벌레로부터 이게 먹는 걸 막아주고 그래서 봉지식을 한다는 것은 제가 있었던 농지면 착과량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적과전 품목에서 쓰는 게 적과전 착과 감소 부분, 착과. 아직은 과실이 되기 전이잖아. 그죠? 어른이 되기 어린아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 착과량이 곧 수확량이야. 신기하죠?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조사할 때쯤 돼서 많이 따버리면 피해율이 높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다 무시하고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평가서가 착과조사로 갔을 때 착과된 것이 적으면 피해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네? 피해율이 낮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피해율이 높다는 사람. 피해율이 높죠. 착과량이 작으면 피해율이 뭡니까? 피해율은 평수 미평이잖아. 수확량이 적으면, 착과량이 적으면 피해율은 높아지잖아. 아니, 상식적으로 평년 5년 동안에 평년 수확량이 10,000kg 나오는데 수확량이 이번에 3,000kg라면 7,000kg가 손해를 봤잖아요. 피해를 입었잖아. 그러니까 자꾸 공식을 암기하지 마시고 제 질문에 잘 답해보면 안다 모른다가 이제 아는 거예요. 수확량이 적으면 피해율은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조사해 갔을 때 이 착과량이 적으면 피해율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그죠? 그러면 이거 이상한데 수확량이 착과량이 그대로라고 다 인정해 준다고? 맞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는 게 돈을 농부 입장에서 이게 팔아서 농사가 잘 돼서 팔아서 한 송이를 10,000원 주고 파는 게 좋겠습니까? 한 송이에 보험금은 한 5,000원 받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그렇죠. 팔아서 수입이 더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이 1군이라고 하는 이 보험의 특성은 뭐냐면, 재해가 있었는데 이 착과량을 100%를 그걸 수확량 다 치워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수확량 구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작물이나 밭작물에서는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조사를 해서 그 조사값에 곱해주고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는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을 갖고 와서 수확량을 다 해주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착과되어 있는 그 착과량만 가지고 수확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봉지식을 해서 잘 관리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다 피해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암기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하고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할 때 그 다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1군 할 때 1군의 품목은 뭔가 농민이 애지중지 잘 키우는구나. 그래서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는 딱 갔을 때 그 착과량만 되면 그 착과량이 수확량이야. 수확량이 뭐라고요? 착과량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사고당 감소를 하기를 몰라도 돼. 그 이후에 일어나면은 사고에 보상하는 손해라면 빼주면 당연히 수확량이 되는 거죠. 과실손해보험금은 뭡니까? 누적 감수량이잖아.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할 것이 아니고 포도, 복숭아, 1군의 품목들은 수확량 계산할 때 수확량은 그대로 뭐가 꼬당지가 안 붙는 게 가장 깔끔해. 1군이 그렇다는 거야. 1군이. 그러면 착과량 해주는 이유는 봉지 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재해가 있었다면 그 봉지 씌우기 했던 그것 카운트된 그것만 가지고 수확량을 파악을 하고 나머지 그 이후에 사고가 나면 그건 다 빼주면 되니까. 왜? 보상하는 손해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수확량이 된다. 그 다음 2군의 특징은 수도 헤아리고 양을 파악한다. 개수도 파악하고 양을 파악하더라. 그래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참다리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이유가 조금 참다리가 복잡하단 말이죠. 참다리가 재밌는 게 뭐냐?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만 잘 알면 그다음 어렵지 않다. 참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참다리가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참다리가 이 나무에서 왔는지 알기란 어려워요. 막 얽혀설켜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지? 도대체 이 나무에 참다리가 몇 개 있네. 수백 개가 열려요. 이거 어떻게 평가할 건데? 평가 방법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 둘, 셋, 넷 해서 묶습니다. 이렇게. 하얀 노끈을 딱딱딱 해서 이게 모양이 보니까 삐뚤삐뚤하기 때문에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 여기에 뭘 파악하겠습니까? 이게 표본 구간이 4구간 그러면 4군데 다의 면적이 다르겠죠. 그러면 이 면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높이 3m, 윗변 2m, 아랫변 4m 이런 것이 있고, 다음에는 또 사다리꼴이 또 다르겠죠. 이렇게. 그래서 사다리꼴 면적을 구해서 개수도 구하고 면적도 구하고. 그러니까 이 한 주가 위에가 면적으로 하면 이 나무도 한 주 그러면 분모를 1로 둘 수 없잖아. 이것도 제식 면적으로 제식 면적. 이 면적, 한 나무가 자라는데 면적이 있다면, 이거는 가로 세로겠죠. 한 개 면적이. 그러니까 모양 형태를 보니까 참다리는 한 나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위에는 지붕은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 집 모양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분모는 몇 주에서 나왔다 했을 때 5주에서 나왔다 하면 5주 곱하기 제식 면적이 2m 곱하기 4m 하면 이게 분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분자는 요거. 분자는 개수가 520개더라. 곱하기 과중 몇 그램. 이때 과중도 50g 초과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중 적용이 약간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격을 이해해야 돼요. 아, 한 나무의 제식 면적분에 위에 달려있는 개수인데 무게까지도 측정하는 거 봐서 개수만 나오면 곱하기 무게는 어떻게 해주자. 무게는 60개 중에 25개는 50g, 0.5g 플러스 뭐 몇 개는 몇 그램 이걸 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공식으로 암기하면 엄청 복잡해져요. 공식을 암기할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할까요? 그냥 폼으로 할까요?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어진 값을 다 대입을 시켜야 돼. 아, 하늘에 달린 저거는 할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들어가는 분모에 들어가는 이 부분 또는 요 사다리꼴 면적에 들어가는 부분, 면적 구하는 거는 이제 알겠죠? 2m, 4m, 높이가 3m일 때 요건 질문하면 안 됩니다. 2m, 4m, 높이가 3m일 때 면적은 네? 9제곱미터입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죠? 이때는 밑변, 윗변의 반 2 더하기 4 곱하기 0.5 그죠? 이것이 중간값이에요. 곱하기 3m 높이. 이렇게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면 우리는 참다리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제 참달에는 제식 밀도가 중요하다. 왜? 하늘에서도 조사하는 것이 개수와 무게를 재거든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그 나무도 제식 밀도라고 합니다. 한 나무가 자라기 위한 면적을, 최소 면적을 제식 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다리꼴 면적을 구해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하면 된다. 그죠? 그 다음 과중조사를 한단 말이죠. 왜? 큰 놈이니까. 밤은 30mm가 몇 cm죠? 네? 3cm가 밤이 요 정도 되겠죠. 이하시 80% 적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속도로 가보면 단밤 팔 단밤. 그게 지름이 3cm 미만인 거예요. 단밤 파는 건 전부 다 보면 작을 거예요. 그죠? 3cm 이하요. 그게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밤은 38선의 밤입니다. 38선. 38선의 밤이다. 밤. 그래서 3cm 이하인 것은 작은 것은 장애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밤은 30mm 이하 시 80%만 적용한다. 이게 핵심적으로 암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38선의 밤. 그래서 3cm 이하인 것은 80%를 적용합니다. 무게를. 그럼 장애를 입은 거죠. 그죠? 20%. 참달의 참은 참달의 나무의 보장 기간이 어떻게 돼요? 참달의 나무의 보장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 나무는 1년이다 했죠. 그때 치엿이고 또 참달이니까 치엿이 나오니까 70%를 적용합니다. 50g. 보통 50g 이하 시에 70%. 작은 것은 장애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가 중요하다. 70%, 80%.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38선의 밤과 참다래의 7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구는 작기 때문에 절반 조사도 가능하다. 꼭 절반 조사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다기 때문에. 그 다음 오미자의 피해 구성 조사 시 임의의 과실 몇 그램? 3,000g을 관로석에 시험문제 나왔고 앞으로 나올 겁니다. 왜? 오미자 그러면 우리는 불고기. 혹시 이거 먹어본 적 있나요? 오삼불고기 혹시 먹어본 적 있나요? 오징어와 삼겹살이죠. 오삼불고기 3,000g이 여기 나와요. 이게 이런 숫자들은 꼭 암기해야 될 것은 완전히 스토리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매실은 비대의 추정지수를 조사하는구나. 몰라도 비대의 추정지수를 주어집니다. 매실은 일찍 땁니까? 보통 돈 벌기 위해서 수학기 때 땁니까? 일찍 좀 따죠, 매실. 비대 추정지수는 나중에 계산하는 방법이 비대 추정지수는 1 플러스 비대 추정지수를 해줍니다. 왜? 기준은 수학기 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따버리니까 이놈이 분명히 수학기 때까지는 살이 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따버렸으니까 계약자는 미리 따서 팔고 돈 벌고 또 몸무게가 적게 나가니까 무게가 적게 나가니까 수확량이 적으니까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걸 방지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평가 기준이 1 플러스 100% 플러스 비대 추정 지수를 갖다가 줍니다. 비대 추정 지수는 수확 일자까지 15일이 남았다. 곱하기 하루가 0.8%면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이게 1 플러스 15일 곱하기 하루에 0.8% 주어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0.8%는 0.01이 지수시키면 이렇게 되죠. 15일이 남았다고 하면. 이런 공식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면 비대 추정지수가 있구나. 작물에 밭작물에서 비대 추정지수가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마늘, 또 양파. 그런 거 시험에 딱 나오면 비대 추정지수 주어지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구나 하고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한 번 더 있는 게 있어. 마늘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아니요. 마늘에는 마늘 환산 개수라고 있죠. 난지형과 한지형. 그걸 잊어먹어서 안 돼요. 그게 자꾸 혼동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늘에서는 난지형과 한지형인데 그게 지수는 0.70, 0.72. 난지형이 얼마라고요? 난지형이 0.7, 0.72. 난지형은 얼마입니까? 예? 72잖아. 난 기억 니은 0.72. 이거 중요한 팁인데 이거. 난지형은 0.72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비가림 과수의 손해보장. 비가림 과수. 비를 막아주는 비가림 과수는 1군에서 하나, 2군에서 하나, 3군에서 하나가 각각 있더라. 비가림은 왜 비가림 시설을 하죠?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1군에서는 포도, 2군에서는 참다래, 3군에서는 대추. 이렇게 이게 다 출제된 거예요. 중요하죠. 자,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의 중요한 집중을 좀 해야 될 5점짜리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여기란 말이야. 자, 1군에서 수확량을 산정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주어지는 지문을 잘 보면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착가수 이전에 사고의 피해 사실이 인정된 경우,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그죠? 자, 이게 있었을 때는 수확량은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소량의 합으로 한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자, 착가수 이전에 사고가 있었다. 보상하는 손해로 해준 걸 우리는 인정이라고 하겠죠. 인정됐다는 것은 보상하는 죄임에 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때 수확량은 달려있는 착과량에다가 그 다음에 사고당 감소량의 합을 합니다. 무슨 사고가 있었고 수확기 이후에도 사고 있으면 다 빼주면 돼. 수확기 전에도 사고당 뭐뭐뭐 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빼주면 됩니다. 이것이 수확량 산정하는 걸 당연하다. 그 다음 이제 수확량 산정 시 착가수 이전에 사고의 접수가 없거나 피해 사실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뭐 피해를 안 입었다 했을 때 어쨌든 피해 사실이 없거나 인정할 만한 것이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때 수확량은 어떻게 할 거냐? 수확량은 아까 전에 그 생각이 들죠. 이 봉지 씌우기 했는데 이게 착거 조사할 때도 조금 익어서 먹을만 해. 포도주 담을만도 해. 따버리면 한번 생각해요. 따버리면 피해를 인정받으니까 용지한테 유리하겠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평년 수확량하고 착과량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가 작년에 생긴 거야. 처음에는 그냥 착과량만 붙으면 착과량에다가 사고당 감소량 합을 빼줘서 수확량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농지는 그게 착과 평년 수확량은 너무 적어. 피해도 없었는데 평년에 5년 동안에 평균만큼 한 80%만 열리면 인정해 주겠는데 한 60% 너무 적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유를 몰라.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여러분이 이게 보험회사가 적게 주려고 한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주게 되면 어느 농가에다가 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선의에 잘 관리한 사람이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도 마찬가지죠. 고의로 하면서 사고가 접촉사고가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보험금을 받을지 모르지만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시면 수확량 산정할 때 착가수 이전에 사고의 접수가 없거나 피해사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평년 수확량 주고 착과량 그 다음에 사고당 감소량 합이 얼마다 했을 때 그 수확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옛날 같았으면 평년 수확량은 필요 없고 그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소량 합으로 수확량을 구했지만 이제 바뀌었어. 그러니까 5점짜리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큰 값. 착과량이 사고가 없다고 할지라도 너무 적은 걸 방지하자.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암기할 때는 아는데 시험 문제 나오면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 읽으면서 인정된 사실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지? 평년 수확량하고 착과량하고 큰 값을 해서 앞으로 사고당 감소량의 합으로 하겠다고 확증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해를 해야지. 이걸 암기를 하면 품목마다 다 암기하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1군일 때
착가랑 마이너스 사고당 합계, 그거는 사고가 있었을 경우 그렇게 해주겠다. 오케이. 근데 사고가 없어. 근데 평년 수학량보다 너무 적어. 근데 의심은 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옛날에는 할 수는 없었으니까 이제 규정을 다시 만든 거죠. 맥스, 큰 값. 평년 수학량과 착가량의 큰 값에서 사고당 감소량은 그거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다 해주겠다. 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다. 왜? 우리는 피해율을 조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율 중에서 수학량을 정확하게 카운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수학량 어떻게 구할 건데? 근데 1군 같은 경우에는 다 인정을 해줄게. 착과량만 있으면. 근데 사고가 좀 있어야 돼. 태풍이라든지 보상선이 있었는데 사고도 없었는데 너무 적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공식은 맥스. 평년 수학량과 큰마 착과량. 그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고 난 것을 빼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됐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 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 3군. 수학전에 사고가 없었고 품종에 따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는 가수원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사고가 났을 때 수학량 권한 방법. 전부 다 수학량 권한 문제가 전부 다예요. 이때 수학량 어떻게 할 건데? 피해율의 공식이 뭐라고요? 피해율은 평수미평. 그냥 나와야 돼. 제가 물으면 바로 나와야 돼. 피해율은 평수미평. 그죠? 자, 그러면 2군, 3군에서 수학전 사고가 없었고 품종에 따라서 조생, 중생, 만생. 이게 뭔 뜻이죠? 조생이 뭐고 중생이 뭐죠? 그죠? 같은 품종인데 감귤도 조생종 같으면 일찍 수확하는 거고 중생은 좀 있다가 많이 좀 천천히 하는 것. 시기별로 다르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쭉 보니까 이게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야. 근데 뭡니까? 과수원에서 보상사고 났을 때 수확전이 왜 중요하냐? 수확전에는 사고가 없었단 말이죠. 사고가 없으니까 평가사 가서 조사를 안 했단 말이죠. 그건 착가서 조사만 해. 그죠?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그런데 이 사고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꼭 조생종에서 사고가 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여기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 조생종 이게 수확이 얼마 된지 알 수가 있겠어요? 사고가 조생종이 놔주고 중생종이 놔주고 하면 그때 가다 사고 조사하면 되는데 이때 사고 나버리니까 이때 조생종의 수확량이나 이런 거 모르잖아. 그때 어떻게 할 건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A 가수원에 가수원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사고가 났을 때 수확량 구하는 방법인데 수확전 사고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품종에 따라 조생종, 준생종, 만생종이 있는 가수원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사고가 났을 때 수확량 구하는 방법을 구하시오. 요거만 이해되면 5점은 확보합니다. 예, 아주 쉬운 듯 하는데 헷갈린단 말이죠. 자 보세요. 금차 수확량, 이번에 수확량, 금차 감수량, 기수확량. 지금 조사를 가면은 딱 세 가지는 이번에 수확한 것, 과실로 따지면 이번에 수확한 것, 이번에 줄은 것, 그 다음에 기수확한 것. 이 세 개의 합이 수확량이란 말이죠. 수확량인데 여기서 금차 수확량도 조사를 했고 금차 감소량도 조사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인데 기수확량은 500kg는 이미 수확을 해버렸잖아. 여기서. 그죠? 수확을 해버렸을 경우 저 500kg를 믿을 수 있는 값입니까? 믿을 수 없는 값입니까? 예? 믿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믿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믿는다고 해서 그 값이 정확한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 왜? 기수확량을 갖다가 어떻게 파악하냐면
고객한테 물어봐요. 농자 얼마나 수확했습니까? 딴 자국이 있는데 예 500kg입니다. 혹시 그 출하한 영수증이 있어요? 뭐 농협에 예 500kg 출하했는데요. 아, 그 맞구나. 그렇게 하면 좋아. 그렇게 해서 해버리면 이게 몇 킬로입니까? 검차 수확하고 검차 감수하고 기수확량하니까 다 더하니까 몇 킬로죠? 이거 더하면 4,000킬로죠. 아, 4,000킬로다, 4,000킬로. 근데 이 농지의 평년 수확량이 얼마입니까? 5천. 평년 수확량보다 적잖아. 평년 수확량이 크다 하는 것은 아, 평년에만큼 했구나. 그럴 경우에는 수확량은 큰 값. 평년 수확량에서 이번에 줄은 검차 감수 인증해 줄게 해서 3,500kg가 수확량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옆에 있는 B가수원은 평년 수확량 똑같아. 사고당 수확량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평년 수확량은 5,000kg는 똑같죠. 그죠? 사고 시의 수확량은 뭐냐? 사고 당시의 수확량을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값은 검차, 수확, 검수, 검감, 기수확량을 합해봤습니다. 3,500, 1,500, 5,500kg 하니까 몇 킬로죠? 5,500이죠. 평년 수확량보다 이번에 사고시 수확량이 더 커버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평년 수확량이 이번에 조사한 수확량하고 비교했을 때 평년 수확량하고 같거나 그 적으면 오케이. 평년 수확량에서 이번에 감소된 것 검차 감수량을 빼주면 수확량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 개를 더하니까 평년 수확량 커버렸을 때 문제는 그때는 뭔가 의심은 가죠. 기수확량이 500kg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조생종을 땄을 때 500kg라고 하는데 이게 300kg 땄을 수도 있잖아.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 솔직히 근데 500kg를 주장하니까 그걸 틀렸어라고 말 못해. 농민한테 그 계획을 잘못했습니다. 왜 우리 해보니까 평년 수확량보다 높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하면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룰대로 하겠습니다. 아, 평년 수확량 이 농지는 이걸 잘 들어야 다툼이 없어요. 이런 농지가 많단 말이죠. 그럼 가서 어떻게 설득할 거냐? 평년 수확량을 딱 되네. 아, 5년 동안에 설명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아, 5년 동안 평년이 얼마쯤 됐죠? 내가 알면서 물어보는 거야. 나는 알잖아. 평년 수확량은 구해서 원장이 다 나타나거든요. 이 농지는 평년 수확량은 몇 킬로라고요? 5,000kg잖아. 아, 내가 알면서 물어보는 거야. 저는 알면서 물어봐요. 지금 전문적인 용어죠. 이 전문적이에요. 아, 평균 5년 동안의 수확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얼마나 전문적이에요. 구체적으로 5년이라는 말 하는 사람은 아무나 못해. 평가사 말고 그런 말 못해요. 아,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수확량이 얼마쯤 나왔습니까? 얼마나 전문적이에요. 이 말을 갖다가 여러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 평균 5년 동안에 수확량이 얼마 나왔습니까? 한 4,100kg. 아, 그래요. 예, 원장이 조사된 거는 5,000kg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사를 해보니까 검차 수확량은 먹을 수 있는 것 조사해 보니까 3,500kg 나왔고 이번에 피해 입은 게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표본주를 해보니까 1,500kg에서 5,000kg 나왔는데 지금까지 조생종 기수하기 얼마나 됐습니까? 500kg다. 500kg다. 그러면 항상 보면 이번에 검차 조사 갔을 때 검차 수확량, 검수 따라해보세요. 검수. 검차 수확량의 줄임말이 검수예요. 검수. 그 다음에 검수 감수량, 검감. 자, 해보세요. 검감. 그리고 기수확량. 이 세 개가 이번에 수확량이에요. 조사 갔을 때. 조사 갔을 때, 팩트가 세 개죠. 검수, 검감, 기수확량. 근데 분명히 고스톱을 치면, 이게 고스톱 세 사람이 치면, 이런 사람하고 딴 사람하고 계산이 딱 맞습니까? 아니면 뭐 틀립니까? 예? 이게 판돈을 내놓고 예를 들어 10만원, 10만원, 10만원 눈앞에서 치면 모를까? 이게
주문에 있는 거 끄집어내고 난 뒤에 나중에 계산해보면 이런 사람 반 돌려주기를 하는 룰이 있다면 반을 돌려주겠는데 이 사람은 딴 사람은 10만 원 땄어. 근데 이런 사람 15만 원인데 7만 원 5천을 돌려줘야 돼. 이게 누가 거짓말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이것도 분명히 우리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조사값이 금감, 금수, 기수학량 세 가지 해서 이번에 수학량 확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돌발 변수가 기수학량이야. 이미 따버리고 증거는 없다만. 증거는 물론 있죠. 계약자의 요거, 말씀, 그리고 출하된 것. 그렇게 해서 구두나 또는 책에 그대로 나와요. 계약자의 구두, 그 다음에 출하. 근데 출하를 안 할 수도 있잖아. 아들님한테 줄 수도 있잖아. 그 기억을 못 했을 뿐이지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다라고 전제가 돼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금감, 그 다음에 금수가 어디 갔어? 금수. 이번에 금차 수학량, 금수, 금감, 기수학을 합친 값이 어쨌든 기준은 뭡니까? 평년 수학량이야. 그래서 평년 수학량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버렸다면 이 많은 것에서 이번에 줄은 것은 줄은 거니까 우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금수를 빼줘야 돼. 그래서 4,000kg다. 이게 간단한 문제 같은데 이 작물을 이해 못하면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과수 12종 다시 정리합니다. 과수 12종은 적과점 품목에 동생이 나오더라. 그것이 1군으로 하자. 왜? 과수 12종을 다 암기하려고 하니까 잘 안 외워지더라. 그래서 1군은 뭔가 특혜가 있더라. 1군. 그 다음에 2군은 좀 큰 놈들 중심으로, 작은 놈은 3군으로 분류해 놓자. 이렇게 해서 그 품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포복자, 감귤, 망감류가 1군이라 뭔가 특징이 있을 건데 2군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큰 놈이니까 무게와 수도해야 되더라. 그래서 파악을 하더라. 그 다음에 3군의 특징은 무게만. 그래서 2분의 1 조사가 있는 것이 3군이더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박스에 나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복합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완전히 하게. 그래서 정권 착과수 조사와 관계없이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뭔 조사한다? 과수의 개수를 해야 되더라. 수학량 감소 추가 보장은 중요한데 1군 중에서 뭐는 빠진다? 자두는 빠지더라. 수학량 감소 추가 보장하지 않는 품목이죠. 세 가지 플러스 또 온주 밀감도 해주더라. 수학량은 봉지 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그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소량 합으로 하는데, 그죠? 수학전에 사고가 없어서 인정을 해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착과량이 평년 수학량보다 적다면 큰 값에서 빼주더라. 큰 값에서 빼주더라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 착과량이 곧 피해 있고 딱 그대로 다 인정해 주려 했는데 평년 수확량보다 적다면 그 평년 수확량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당 감소를 합계를 빼주더라. 그 다음 과중조사할 때 중요한 것은 밤과 참달에는 30g과 38선의 밤을 외우고 참달에는 70%, 50g 이하일 경우.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50g 개수가 몇 개고 몇 g이다 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근데 50g 이하 시에는 곱하기 0.7을 해야 돼요. 70%를 중요한다. 그 다음에 3군은 절반 조사를 하더라. 그 다음 1군, 2군, 3군에 따라서 수확량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우리는 폐율을 조사하고 그 폐율의 핵심인 수확량을 조사하는 것이 우리 일인데
그 수확량을 조사할 때 마치 우리 고스톱 칠 때처럼 뭐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다툼 없이 아주 스마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금, 감, 금수, 기 수확량이 이번에 조사한 수확량인데 그 조사 수확량을 합쳐보니까 평년 수확량보다 많다면 그 큰 값으로 해서 금차의 감수량을 빼주면 되고 그 세 개 합이 평년 수확량보다 적다면 당연히 평년 수확량에서 금차 감수량을 빼주면 그것이 수확량이 되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쉬워 보여도 한 일주일 지나면 또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부분, 이 문제까지도 완전히 내 걸 만들어내야 돼. 해놓고 그래서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 수확량은 금감, 금수, 기 수확량의 합을 조사 수확량을 한다. 그럼 수확량은 어떻게 하는데? 큰 값. 평년 수확량과 조사 수확량 중에서 큰 값을 앞에 두고 빼기 금차 감수량을 빼주면 그것이 수확량이 된다. 이게 복합 문제로 항상 가수 12중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5점짜리로 나올 수 있고 가수 12중으로 나올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가수 12종은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핵심 사항이다 보니까 여기도 하고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